검찰 내부에서 언론에 흘린 것 같은데요.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이성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 관련 사건들에 대해 11월 말까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라고 하면서 기소 또는 구속하라고 차장 부장검사들을 독촉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이후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이뤄지고 불신임 수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해당 부분 때문에 중앙지검 내부에서 몇몇 검사들은 우려하는 내용으로 반대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즉 수사가 생각보다 강력하게 진행하는 중이라 보는데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와 형사 13부 그리고 반부패 수사 2부는 각각 윤 총장의 장모 사건과 윤의지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윤 총장 배우자 관련 의혹 사건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윤 총장 장모 사건과 윤 총장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사에 진전이 있는 편인데요. 검사는 앞서 9월 윤 총장의 장모를 고발한 정대택 씨와 조대진 변호사를 고반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었죠. 해당 부분은 주가조작 관여 의혹 관련 고반인 조사로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소인 조사도 7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추미애 법무장관님께서 지난달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윤 차장이 지휘권을 박탈하는 취지의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뒤 검찰은 수사 속도를 더 높였는데요. 특히 지난 4일 공동투자자 구모 씨와 요양병원 행정원장을 지낸 최 씨의 사이 윤모 씨를 불러 조사했고 6일에는 윤 총장의 장모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상태입니다. 나아가 윤의지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최근 압수수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검찰은 윤 전 서장이 근무했던 서울 영등포 세무서와 중부지방공사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지난 13일에는 국세청 본청 전산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아울러 19일에는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골프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했는데요. 무려 8년 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윤 총장 입장에서도 아마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검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윤 전 서장도 소환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전 서장은 잘 아시다시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죠. 기대가 큰 분인데요. 다만 막혀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반부패 수사 2부가 맡고 있는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과 도이치 파이낸셜 관련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이번 달 배당이 이뤄진 만큼 앞에 두 건보다는 수사가 더딘 상태입니다. 해당 부분이 걱정인 이유는 앞서 배당 전에는 정 부장검사가 배당을 거부해 이성현 지검장과 갈등이 빚어졌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죠. 우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이미 윤 소장에 관해서 정부와 여당은 사실상 임기 전에 그가 사퇴하거나 또는 해임될 수밖에 없는 길로 보내려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인데요. 야당과 보수 언론 등은 검찰총장 2년 임기제를 들어 윤 총장을 엄호하며 끝까지 정부의 부담을 주려고 하지만 실제 법적으로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BS 정현주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 권한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K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이 되어 있는 KBS 사장의 자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이 되어 있는 검찰총장 임명 구조가 동일합니다. 나아가 특정된 임기가 정해져 있고 해임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 역시 동일하죠.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점은 아마도 감찰 뒤 혐의점이 확실시 된다면 진행될 것 같은데요. 현재 추미애 장관의 감찰은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첫째는 특활비 처리, 둘째는 옵티머스 및 라임 수사의 무마와 지원 관련, 셋째는 측근과 일가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입니다. 저배들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두고 공격을 하지만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직권 남용으로 공격하는 것인데요. 이게 503호 국정농단 사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죄 나오기 힘든 부분이고 언론들이 자꾸 부정적으로 보도해서 그렇지 국민들 역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윤 총장에 대한 의혹 하나하나는 전부 다 치명적입니다. 펀치 하나하나가 페인시볼을 하는 것인데요. 윤 총장이 원하는 것은 정권에 의해서 희생된 것이다 라는 훈장을 얻고 싶겠지만 그렇게 해줄 우리가 아닙니다. 차후 공수처까지 포함해서 말 그대로 탈탈 털려서
그 누구도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외톨이의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윤 총장은 가장 실패한 인사면서 가장 성공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정의롭고 중립적인 검사의 표본으로 보였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은 최악이었다는 걸 드러냄으로써 결국 개혁의 절실함을 완전히 까발린 인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 총장 자체가 저런 거대한 권력을 휘두를 정도의 겸손함과 깜냥이 아예 결여된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었네요. 참담한 결말을 그에게 기대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조선일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끝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지분관계도 여기 굉장히 복잡해서 내년에 방준호가 사장이 된다 해도 사촌에게 방송의 존재 때문에 늘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정권이 재산이 된다면 자기들 입장에선 경험할 수 없는 최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판단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무시하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국민입니다.